자, 영국의 보수당이 형편없이 참패해버리고 노동당이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지금 좌파 연합이 일당이 됐어요. 지금 기득권이 굉장히 흔들리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배경에 지금 이 경제적인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지금 프랑스에서 일당이 된 좌파연합의 대표인 72세 프랑스의 버니 샌더스라는 멜랑숑은 무상의료, 나토 탈퇴, 그리고 모든 종류의 차별 반대 등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 인상과 사회적 불안정 해소 등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는 5억 4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에게는 100% 소득세, 의료보험비 전액 국가 부담, 이민법 완화, 의회 권력 강화, 여성 임신 중지권 보장, 대마초 자유화 등을 내걸고 EU 조약 재협상, 나토 탈퇴, 그리고 EU가 소득 불평등을 야기하는 세계화의 도구다, 나토는 서방의 대외 군사 개입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강경 좌파가 프랑스에 지금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마크롱은 그를 총리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지금 올림픽이 곧 시작되는데 국가 정치가 굉장히 혼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지금 이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가 열리는데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지난 총선의 대참패로 이제 지도부가 와해되어서 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총선의 지도부는 한동훈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참패의 주역 한동훈이 지금 자기가 이번에 나오고 있는데 보수는 그 한동훈이를 지금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달린다고 하고 있고, 특히 민주당 계열의 여론조사 꽃은 아무리 문자가 터져도 한동훈이가 60%대 지지율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동훈이 가치만 똑바른다 그러면 한동훈을 지지하죠. 제가 보수가 바뀌고 개혁돼야 되는 측면에서 한동훈이 그 개혁적 과제를 주장한다면 벌써 한동훈을 지지했을 겁니다. 저야 욕심이 없잖아요. 현실 정치를 안 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이고. 내가 누구 편 들었습니까? 내가 윤석열 정권 비판 많이 하다가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보수 같은 보수라도 저는 비판할 거는 비판하지 무조건 편들고 아부하진 않는다라는 게 제 철학이에요. 근데 한동훈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첫 번째 문제가 외노자 수입의 앞장선 부분이 한동훈의 기득권적 가치, 즉 임금을 전략시켜서 이 착취를 갖다가 많이 하겠다라는 그런 신자유주의적 사고를 적용시키려는 기업가들하고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이가 30만 명에 가까운 외노자를 작년 올해 비숙련 노동 외노자를 수입하는 부분에 길목을 터줬다. 과거에 외노자 부분이 조금씩 많아졌지만 한동훈이가 왕창 문을 열어 제낀 장본인이다. 본인이 자기 입으로 엄청 자랑하고 그걸 캠페인하고 다녔으니까 부인을 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한동훈의 시각으로 보면 저는 절대로 저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소신이에요. 두 번째는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은 수도권의 부동산 아파트 문제 때문에 민심이 이탈하고 있다고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메가시티나 부동산 개발 규제 완화 등을 외치고 있는 윤 정권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받아가지고 떠들었어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시각을 갖지 못했다. 그 문제의 초점은 자기가 지금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고 서초동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한동훈 재산이 상당히 많죠. 검사 월급으로 그 정도 이루기는 어렵죠. 한동훈 부인은 미국 변호사로서 김현장의 변호사입니다. 한국 사회의 기득권 대변인. 자, 그러면 한동훈은 압구정동에서 현대고등학교를 나왔고 자기 아버지가 AMK라고 하는 미국계 기업의 한국 사장이었고, 그래서 한동훈이는 어릴 때 금수저 정도는 물고 태어났고, 그리고 압구정동에서 강남 8학군에서 서울대 법대까지 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동훈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이 나라의 나머지 90%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 부동산 문제, 아파트 문제에서 지난 총선에 여권의 앵무새 같은 대변인 역할만 충실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배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GD에 얼치기 좌파들 몇 명 끼워가지고 2조 심판 운동권 청산이라고 하는 국민들이 아무 관심도 없는 이재명이가 청산을 다 했지요, 운동권을. 근데 그걸 청산한다고 내걸었다가 공허한 캐치프레이즈로 이 총선 이 망함을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외노자 수입, 두 번째 한동훈의 이 아파트와 부동산과 관련된 시각과 그의 성장 배경, 세 번째 한동훈의 때늦은 캐치프레이즈,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치 무기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윤보다도 더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 선거에 나오면서 한동훈이가 자신의 패배 원인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나와야 되는데, 옛날에 조국이가 그 화보집 같은 책을 내면서 국가개혁 플랜이라고 책을 냈죠. 진보 집권 플랜인가요? 거기에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조국 화보집에 방불케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의 문제의 핵심이 뭔가 하면 이 우측에 있는 조국이다라고 나는 보여요. 조국과 한동훈은 조국이 한동훈 특검을 냈지만 너무 닮았기 때문에 조국이 한동훈에 대해서 싫어한다고 봐요. 그래서 조국의 또 다른 복사판이 한동훈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판받으면서도 돈을 벌은 부모 밑에서 서울대 법대까지 가는데 둘 다 아무런 이상이 없었죠. 적당히 능력 있는 또 마누라하고 결혼했죠. 그리고 자식들을 갖다가 스펙을 쌓는데 둘 다 엄청 노력했죠. 둘 다 사는 곳도 강남이지요. 둘 다 재산이 좀 있죠. 둘 다 권력에서 법무장관을 했죠. 지금 둘 다 자녀 문제로 시비가 걸리고 있죠. 둘 다 자기는 기득권으로 살면서 강남 좌파 스타일을 표방하는 부분에서 있죠. 조국은 좌파 안에서도 강남 좌파, 한동훈은 우파 속에서 강남 좌파 캐릭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옷 입고 자기를 가꾸는데 신경 많이 쓰는 자아가 강하지요. 그래서 한동훈을 딱 보면 조국하고 완전히 닮은 꼴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이 자기하고 닮은 꼴인 한동훈에게 유독 의식을 하는 겁니다. 조국도 머리 스타일이 독특하지만 한동훈도 머리털 스타일이 독특하지요. 자, 둘 다 옷 입는데 엄청 신경을 쓰고 외모에 엄청 이 관심을 가지고 또 자기를 갖다가 이 극적으로 남에게 표출시키는 이미지 메이킹에 노력을 합니다. 옛날에 조국이가 진보집권 플랜이라는 책을 화보집처럼 만드는 것처럼 한동훈도 자기가 도서관에서 뭐 책 읽고 있는 소설 읽고 있는 장면을 외부로 노출시키고 자기 동네에서 걸어가는 장면을 노출시키면서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딱 놓고 보면 너무나 똑같아. 어디 보태고 뺄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조국이가 정치판에 공식적으로 이제 들어온 지도 한 10년이 돼가요. 정치판 밖에서도 사실상 정치적 활동을 했죠. 서울대 교수로서 폴리페이스 역할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정치에 진입한 것도 한 10년이 돼 가는데 조국이 자기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서 스타일이 이번에 조국이 자기 당의 대표가 되면서 점점 더 뻔하게 드러나죠. 한치도 바뀌는 게 없죠. 이번에 아마 선거에서 이재명이 안 찍고 조국당을 찍은 사람들은 조국이 뭔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도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국을 찍는 게 더 있어 보인다고 생각했을 건데 있어 보이기는 개뿔. 지금 조국당의 이승윤 등이 하고 다니는 짓거리를 한번 보세요. 그 당이 전체적으로 하는 짓거리가 이재명이보다 좀 더 심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지금 한동훈이가 정치판에 작년에 들어와서 정치판 들어오기 전에 외노자 수입 등에서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짠뜩 하고 정치판에 들어와서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자, 윤석열이하고 배척을 하는 것부터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죠. 그래서 한동훈이가 자기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색깔을 확실히 드러내면서 지금 윤석열의 반대도 불구하고 당대표로 가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에 반대하는 당대표가 되는 것이 뭐 나쁠 것도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문제는 한동훈이가 새로운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이런 가치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가치를 갖다가 표방하는 것이 대표에 나서는 이유다.
그래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나를 존중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한동훈의 주장 속에는 특검 받겠다라는 이야기, 최상병 특검 받겠다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조국 꼴이 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미래나 조국의 미래나 다 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